자, 가위바위보에서 졌어요. 잠시만요. 발표용으로 갈게요. 예, 자, 이야기하세요. 저희도는 이 시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한 내용은 파넬노트 내용을 주고 이 시즌의 생애와 의학 사상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은 명나라 중기의 의학사고 약대 연구와 본초학에 집중을 했으며 본초 방법을 저술했다는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학 사상에 관해서는 본초학의 대가로서 본초 과목을 통해 의학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약물의 성질을 음양, 기미, 승강, 고침 등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5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892종의 약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들지 말아주세요. 자꾸 발표하는데 옮겨가면은 발표를 못하죠. 그리고 호넬로트의 빈호 맥박과 기경 탈맥부에 대해서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았는데 빈호 맥박은 맥을 아이, 건들지 말라니까요. 17종으로 나누어서 백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경팔맥부는 항진 내경과 난경에서 기경팔맥에 관한 내용을 집대성하고 그들의 기능과 관계적 연관성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사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질문 좀 해주시죠. 이 시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에서 같이 이야기했으니까 질문하고 할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이야기해 주세요. 질문 5조, 5조. 자, 질문하세요, 5조. 5조 질문해 주세요. 아마 자료 수집을 굉장히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냥 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런 걸 또 활용할 수 있다 보면은 그러면 불합리한 내용이 무엇이냐, 어떻게 비판했냐, 어떻게 삭제했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건 그러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도 안 하고 넘어간다면은 무조건 다 암기시켜야 되겠죠. 암기해라, 암기해라. 근데 암기는 솔직히 얘가 훨씬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하고, 나보다 잘하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죠. 암기력이 안만 좋은 사람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들한테 맡기고, 나는 여기서 필요한 자료를 뽑아내고, 그 자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시대가 점점 바뀌는 게 우리가 학생 때는 무조건 암기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가 빼내는 그래서 처방이 나오고 약물이 나오고 변증이 되고 눈치가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좀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죠. 내가 구태여 암기 다 안 해도 돼. 한문 번역 몰라도 얘가 어느 정도 해줘.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정확히 잘해주겠죠. 그래서 번역도 얘들한테 맡기고 그 내용들 나온 거 다 했는데 그럼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의사로서 이런 인공지능이 얘기해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내가 한의학적인 또는 뭐 한약 사람이 아파서 왔는데 이 아픈 사람한테 어떻게 약을 처방하고 어떻게 치료해서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어떤 처방에 대해서 말해 하면 처방에 대해서 쭉 말을 해주겠죠. 이건 동의보감에서 어떻게 말했어? 의학인문에서 어떻게 말했어? 하면 그것마다 다 부분에서 알려줄 수 있겠죠. 그 알려준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이 내용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처방은 동의보감 처방과 의학인문 처방이 다르다. 나는 이 환자한테 어떤 처방을 쓰는 게 더 좋을까 하는 이런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죠. 인공지능한테 물어봐도 하겠지만은 인공지능은 환자의 상태를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이 처방들에 대한 이 파악도 안 돼 있기 하다 보니까 좀 잘못 답변하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비록 하나하나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은 이런 내용들은 그 단순하게 암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이런 걸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좋은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불합리한 내용을 비판하고 삭제했다. 어떤 것이 불합리하냐? 옛날에 썼을 때 그러니까 인삼이라는 약에 대해서도 이 당나라 시대에 쓰던 인삼과 명나라 시대에 쓰는 인삼에 대한 효능이 약간 바뀌겠죠. 왜 바뀔까요? 효능이 기본적으로 똑같지만은 좀 없던 효능이 더 생겨나고 옛날에 있던 게 이건 아니다고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이 생겨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약물인데 그 약물이 이 당나라 시대, 삼국 시대에 쓰던 이런 약물의 효능과 지금 명나라, 청나라에 쓰는 약물의 효능이 달라질 것이다. 명나라, 청나라에 쓰던 효능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또 다른 효능으로 쓰일 수가 있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물어보세요. 안 그러면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어. 그럼 뭐든지 답변하죠. 인공지능은 거짓말이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답변한다 그랬죠. 네, 대답은 다 해요. 사람들 여러분이 대답하려 안 하죠. 인공지능은 다 해요. 여러분들보다 좀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걸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고 그걸 갖다가 내가 활용해서 쓸 수 있게 해주면 되죠. 자, 왜 그럴 것 같아요? 찾아봤으면 왜 그런가 한번 누가 답변해 보시죠. 예, 네. 나 한희 김 교수 챗 GPT한테 물어봤는데요. 거기 없는데. 예, 아, 하세요. 예, 예, 세 가지를 답변했어요. 네, 약제의 효능이 과거와 현재가 달라진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 변화, 약제의 재배 지역의 토양, 기후, 수질 등의 변화로 인해서 약제의 성분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제 품질 관리. 품질은 이제 수확 시기나 보관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과거랑 이제 현재가 약제 저장 방식이나 가공법 등이 달라서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사용 방법의 변화가 있습니다. 약제의 사용 방법이나 조제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이 결합이 되어서 약제의 효능이 과거와 현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답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똑같이 생각하면 약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예, 옛날에 발견을 못했던 것들을 현재 발견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예, 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몰랐던 것이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좀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효능을 알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이 새로운 이 효능이 추가되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앞에 말했던 세 가지도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앞에 두 개 빼고 세 번째 거는 그좀 타당성이 있고 앞에 두 개는 별 타당성이 별로 없었죠. 세 번째 거하고 지금 새롭게 말한 그러니까
내가 이 새롭게 말하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얘를 물어보니까 아, 이렇게 했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니까 정답이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 효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의학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은 한의학에 대한 걸 갖다 얘한테 물어봐도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면 쓰나 마나죠. 근데 내가 한의학에 대해서 알고서 얘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잘못한 거, 이거 아닌 것 같다. 또 얘가 뭐라고 얘기해 줬을 때 이걸 갖다 응용할 수 있는 이런 힘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한의학에서도 이런 인공지능 갖다가 활용하면서 얼마나 더 내가 더 한의학에 더 활용하기 쉽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불합리한 내용 비판하고 삭제했다는 것도 새로운 효능에 대해서 더 추가할 수 있겠죠. 앞에서 뭐 인삼이 이 설사시킨 효능이 있다. 박나라 시대 했던 걸 갖다가 그런 효능 없어. 라고 해서 아예 그걸 빼버리고 뭐 보이시키는 이런 효능이 더 있다. 라고 강조해서 집어넣는 이런 부분들처럼 불합리한 내용을 갖다가 비판하고 삭제했다라는 게 그런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 중에 또 하나가 미신적인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미신. 눈다랗게 났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눈다랗게 날 때 어떻게 해요? 눈에 다랗게 나죠? 어떻게 하죠? 민간돼 보여서 어떻게 해요? 약 먹어. 아주 간단하게 약 먹어. 약에 먹어도 잘 안 났죠? 금방 안 나요. 그래서 뭐 얘가 민간요법 비슷하게 뭐 다르게 난 눈썹을 뽑아가지고 돌에 놓고 누가 바닥 그 돌을 차면은 낫는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미신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써 있는 걸 갖다가 뺐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합리하거나 미신적인 내용들을 빼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기밀, 음양, 승강, 부침 등의 양약들을 흡수했다. 승강, 부침. 승강, 부침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누가 해볼까요? 자, 이시진에 대해서 이야기한 조 5조. 아까 있었죠? 예. 승강, 부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누가 해볼래요? 약물이 승강, 부침. 예. 6조는 여기고, 5조. 아까 질문 하나 했잖아요. 한 번 더 질문, 이제 답변을 하라는 것이죠. 발표한다 옆이라 그냥 어쩔 수 없. 누가 할래요? 네. 약물의 특성치는 한의학에서 이제 약물의 자산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승하고 강하고 부하고 침한다는 의미인데, 뭐 승은 위로 올라가는 거, 강은 내려가는 거, 또는 겉으로 작용하는 거고, 침은 이제 이렇게 침식한다, 이제 침이라서 몸의 속부분으로 작용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이런 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고려해서 이제 환자의 증상이나 체질에 따라서 처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이프 치료. 예. 예.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 아, 약물은 승강 부침은 이제 한의학에서 약물이 인체에 작용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승 같은 경우 이제 오를 특자잖아요. 그래서 인체에 상부로 작용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거나 뭐 가래를 제거하는 그런 효능을 나타내고 강은 이제 내릴 강자잖아요. 그래서 인체 하부로 작용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뭐 예를 들어 설사를 멈춘다거나 혈압을 낮추는 등의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부는 이제 뜰 부자니까 인체 외부로 작용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땀을 내거나 염증을 제거하는 등의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침은 이제 가라앉는다는 뜻이니까 인체 내부로 작용하는 방향을 의미하고 그래서 출혈을 멈추거나 통증을 완화하는 등의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런 이제 승강부침은 약물 성질이나 효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약물을 또 선택하고 조합할 때 이러한 승강부침의 그 속성들을 고려해서 처방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좀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구분을 확실하게 하겠어요? 승, 강, 부, 침. 승은 뭐라 했죠? 상부. 기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약을 먹으니까 대표적인 약이 뭐가 있을까요? 박하. 박하 같은 거 먹으니까 어때요? 하면서 막 이게 확 그런 맛이 나죠. 계피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 기운을 올리는 것 같구나 하는 거 느낄 수 있죠. 아래로 내리는 거는 좀 무식하게 옛날 분필의 석고 같은 거. 좀 그런 걸 보면은 먹으면은 아무래도 내려가겠죠. 돌을 먹으면 기운이 어디로 가겠어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겠죠. 그래서 내려간다. 자, 부침은
승강은 해결이 됐어요. 부침. 아까 부에 대해서 뭐라 했고 침에 대해서 뭐라 했죠? 외부로 발산된다. 부는 외부로 발산된다. 외부 어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피부 쪽으로. 침은 그러면은 방하고 침하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못 하겠다는데. 자, 알 수 있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 주세요. 네, 잘 들어요. 네. 예, 그냥 저희가 해부학을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해부학적 용어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 하면 스는 슈퍼리어 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위쪽으로 이동하는 얘기고 이제 강을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아래쪽 인페리어 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부와 침 그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부는 이제 겉 표면 그러니까 우리의 몸 표면 쪽이니까 슈퍼피셜적으로 간다고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침은 이제 우리 몸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뒤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침이 어떻다고요? 침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한 것 같은데? 부침. 네. 부하고 아까 슈페리어? 아까 뭐였어요? 네, 승은 뭐였어요? 슈페리어하고 피셜하고 그러면 강하고 침은? 침은? 집? 인터넷적으로 이야기한다.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으면 이해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설명하면 돼요. 예. 그냥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쌤은 위로 오르게 하는 거니까 수피리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강은 아래로 내리니까 인피리어 그다음에 문은 바깥 겉으로 나가는 거니까 슈퍼피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팀은 속으로 들어간다 해서 딥이라고도 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나는 영어를 모르니까 좀 더 쉽게 한글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딴짓하면 이렇게 돼요. 뭔 소리 했나 모르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 들릴 수 있게. 네. 기운을 바깥으로 내오는 자, 방하고 침하고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방침. 계속 강하고 침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방의 예와 침의 예. 방은 어떤 거죠? 약을 먹었을 때 아까 뭘 먹는다 했었죠? 방에 대한 예를 들을 때 석고라든가 돌 같은 걸 먹으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침,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건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침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아까 위로 뜬다, 뭐 발산하는 이런 것들, 뭐 박하라든가 이런 거 먹어서 확 띄운다 했었잖아요. 반대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걸 과연 뭐가 있을까요? 아래로 내리는 거 이렇게 쭉 내렸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등하고 거의 비슷하죠. 위로도 올리지만은 위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밖으로 속에서 밖으로 빼내는 거, 땀을 내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이 내부에 있는 것 갖다 밖으로 빼내는 것이죠. 그럼 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들은 어떤 예가 될까요? 약물에서 약물이 작용하는 네 가지 승강부침을 갖다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거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봤어요?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생활을 구체적인 약속은 인상 같은 경우 기운을 그러니까 침하고 강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 침하고 강 어떻게 차이가 난다. 또는 어떻게 보여야 될까.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약재라든가 그런 약물 효용의 성질 어떤 것이 있을까. 준비해요.
예, 잠시요. 뭐요? 아, 그냥 궁금해서 예, 예. 사용하는 민경약 계열 말하는 있는데 아래쪽이 아니라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밖에 있는 병이 속으로 들어오는 거. 그죠? 침은 내리는 거였죠. 침은 위에 있는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가 된다. 이것도 침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강도 될 수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속으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구분되기가 명확하게 구분 안 되지만은 약간은 또 구분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승강부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견쳐진 기운이 승강부침이 있다. 라는 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은 기운을 좀 올려야 되겠다 싶을 때 승시키고, 기운을 밖으로 빼내야 되겠다. 발산시켜서 통하는 이 땀을 내서 빼내야 되겠다. 기운을 안으로 속으로 꽉 모으야 되겠다. 신장이 어떻게 하죠? 기능이, 신장 기능이 정을 갖다 어떻게 해요? 신장이 정을 저장하죠. 이 저장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딱 퍼져 있던 이 좋은 물질들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방해에 해당되는, 이 치매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밖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속으로 모아주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이런 기운들을 딱 모으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온부학교에서도 한 장 한 약을 쫙 빼내는 것 갖다가 한 곳으로 모아서 따뜻하게 보충시키자. 이 보하는 걸 세게 보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하면서 약하게 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온부학과가 생겨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였죠. 생강부침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마이크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세요. 예. 자, 이야기 좀 하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그때 위로 가면 또 부침은 대략적으로 그냥 했죠. 자, 남들이 이야기할 때 짧은 시간이니까 좀 집중을 좀 해주세요. 예,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할 때 안 듣는 건 뭐라고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좀 더 집중해주고 좀 잘 들어줬으면 이렇게 부탁을 할게요. 예, 딴짓은 내가 이야기할 때 딴짓하는 건 뭐라고 안 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발표하거나 이야기할 때 딴짓하면은 그 사람을 더 시키게 돼요. 그래서 그렇고 자, 사조, 이쪽이죠? 사조 발표 좀 해주시죠. 장기변에 대해서 누가 할래요? 자, 나, 일단 거기서 하시죠. 예. 저희는 스노바 엑셀을 이용해가지고 코네르트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학습시킨 다음에 관계빈의 업적을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빈은 유경 도입을 편찬하고 요약 지식의 체계화를 통해 요약 지식들을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온부학파의 대표 인물로서 사람의 생기는 양이 주가 되는데 양은 얻기는 어렵고 읽기는 쉬우니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 온보하는 것이 양생과 치병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이유학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 전역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손 털어요? 질문.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야 되죠,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질문 좀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유경조익이 어떤 책이에요? 유경조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조언들 같이 이야기했으니까 누가 유경조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죠. 쓴 내용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데 유형도익이라고 해놓고 유형도익이 어떤 책이야? 고전의학서 분류 및 정리 의학 지식의 체계와 자, 어떤 내용이 체계가 됐고 어떤 내용을 정리했느냐? 난 그거 모르겠어요. 저걸로 봐서는. 뭐 어떤 책을 정리했어요? 어떤 책을 체계화시켰고? 1624년에 중국 명나라 장계빈이 편찬한 책인데 그게 11개, 그냥 총 11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림이랑 설명 이런 걸 덧붙여가지고 유경의 그 주성문에 부족한 내용이나 이런 거 보충한 책이라고 이제 수업 때 또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손해에도 그렇게 적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계빈에서 유명하다 할 때 책이 유경도익이 먼저 나와야 되나요? 최고 유명한 책을 딱 따졌을 때 지금 이쪽 쪽에서는 유경도익이 최고 유명한 책이에요. 그죠? 경학전서 나왔는데 경학전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이걸 보여야 되는데 그냥 내가 폰을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쓰겠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도 이걸 주면은 여기서 크게 내용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 준 걸 갖다 이게 바꾸지 않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그래서 이거에 대해 평가해줘 하면은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 문장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새롭게 말을 해줘. 또는 내가 쓴 글을 아주 그 엄격하게 평가를 해줘.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줘. 하는 식으로 내가 쓴 게 잘못됐으니까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원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하면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줘요. 근데 그냥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수정을 해줘 하면은 그냥 큰 틀을 그대로 가면서 답변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쓴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묻는 거죠. 자, 장계빈에 대해서 이 장계빈의 이 저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의학 사상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 뭐라고 써주겠죠. 그럼 내가 쓴 내용과 얘가 쓴 내용을 비교해서 순서를 어떻게 바꾸자 뭐 하자 하는 식으로 다시 써주는 것이 좀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시험 답안에서 이렇게 썼다 하면은 그렇지 1점만 줄게요. 빵점 마이크 1점만 줄게요. 자, 아까 이쪽 쪽에서 퍼플렉시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주제. 이시진이요? 자, 퍼플렉시티 가지고 이 시즌에 대해서 찾은 거 한번 전체적으로 누가 이야기해 볼래요? 그냥 찾은 내용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잠깐만요. 그거 틀어놓고 전체 보여주면서 할까요? 화면 볼 수 있게요. 예. 잠시요. 화면 전체 띄워줄게요. 예. 자, 네, 저희도는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이시진이 쓴 저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커넥노트에 썼던 내용을 주면서 좀 정리해달라고 했고, 저희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증론치에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변증론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달라고 했고, 이게 보초 방법과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약물 지식의 체계와 효능 설명, 변증의 정교화, 치료 방법의 다양화, 의학 지식의 확장 뭐 이렇게 관련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시딘이 보초 방법을 쓴 것 말고 다른 업적은 무엇이 있냐? 근데 조금 너무 개괄적으로 말을 해서 다른 저서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다시 했고 이노메카, 기경팔맥고를 썼다고 말을 해서 각각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위로 한번 쭉 올려보실까요? 위로 좀만 더 가면은 예, 거기요. 변증론치 부분. 네, 자, 질문할 때 이렇게 그냥 변증론치에 대해서 설명해줘. 앞에랑 같이 연결되는 거였지만은 그냥 변증론치에 설명해 줘 하면은 얘가 이 질문에 대한 어떻게 인식할까요? 일반적인 변증론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 시즌의 변증론치에 대해서 알려줘 하면은
조금 더 이 시즌에 대한 자료를 더 찾고 그에 해당되는 답변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할 때 그냥 이렇게 크게 질문하면은 답변하기가 그냥 변증론체가 뭐야 하면은 답변하기 좀 애매하죠. 그런데 자, 팔각면적이 뭐야? 변증론체 중에 팔각면적이 뭐야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얘들도 이 크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면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이 퍼플렉시티라는 이런 자료를 보면은 이 옆에 이렇게 요 위에 출처라고 써 있죠. 출처.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찾은 것 갖다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자료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인터넷에 나온 자료를 뽑아낸다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글 써주는 거는 이건 좀 잘하고 있어요. 대신 내가 어떤 이런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가지고 해라 해도 내가 준 자료를 잘 안 보고 지 자료만 가지고 인터넷 자료를 거의 활용해서 많이 글을 쓰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GPT 같은 경우 내가 준 글을 보고 이 글을 가지고선 써라 하면 내가 준 글을 가지고 많이 썼는데 얘들은 전체적인 이런 인터넷 자료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본다는 거. 그래서 인터넷 검색 같은 거 할 때는 이 퍼플렉시티가 아마 좀 더 편안할 거예요. 잘된 자료든 잘못된 자료든 모든 걸 다 뽑아내서 나름대로 써주니까 얘도 분명히 잘못된 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말은 몇 프로 믿더라? 50%. 네, 그 정도 믿고 나머지는 내가 내 생각과 얘의 생각을 서로 합해가면서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내가 모를 때는 내가 또 알고 있는 자료를 또 찾아보면서 또 교육을 시켜주고 얘한테 잘못됐으니까 이건 이렇게 고쳐라 라고 해주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한의학을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한의학에 대한 질문은 얘한테 했다가 무조건 얘만 믿으면 안 되고 얘가 한 답변이 잘못된 거, 이상한 거, 이런 것들은 수정해 나갈 이런 부분들까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발표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그 발표한 내용, 발표 내역에다가 클릭하시면 될 것이고, 이렇게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자, 수업 끝났어요. 예. 잠깐, 예, 뭐요? 예, 이렇게 발표하는 거 말고 예, 과제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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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써놨으면 돼요. 요거, 어, 여기도 안 끝나 보네. 아, 거기 말고 있어요. 아, 예. 딴데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 김윤. 잠깐만요. 거기 같이 연결이 안 되나? 몇 조예요? 1조? 명문? 딸랑 명문? 아, 아니요. 예, 주제가 지금. 뭐고요? 그러니까 명문이 뭐 예, 예를 들어서 예, 어떻게 예. 관점에 대한 차이도 되고 예. 그러려고 했는데요.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 드렸을 때 얘 이 수업에서는 어려우니까 이 주제를 하라고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주제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시대별로 어떻게 생각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인공지능이 있으니까 해도 예전에는 이런 게 없을 때는 자료를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못 찾았는데 얘는 자료를 많이 찾아주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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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다가 이제 학생부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이렇게 써서 내가 아무래도 표 하나 다시 만들어서 거기다 같이 올리게 할게요. 네. 해주세요. 네. 거기서 조금 더 봐요.